안녕 얘들아. 지필고사 본다고 굉장히 고생했고, 그래도 우리가 오늘은 간단하게 시험 봤던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려고 해. 너희가 이제 이번에 2학년 되면서 지필고사라는 거를 처음으로 준비를 해봤고, 또 어떻게 1년이 벌써 지났어. 그치? 하지만 우리는 내년 중3까지도 계속 시험을 볼 테고, 또 고등학교 가서는 더 정말로 치열하고 경쟁적으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우리는 계속 이러한 평가를 볼 거니까 너희들이 지금 중학교 때 내가 이런 평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겠구나.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은 무엇이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시험이 끝나서 굉장히 마음도 가벼울 테고 기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다가올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딱 시험 끝났을 때가 이런 거 고민할 가장 좋은 시기겠지. 그치? 그래. 오늘은 간단하게 지필평가 그 문제 25개를 다 복습할 순 없고 쌤이 그냥 조금 해주고 싶은 거, 조금 말해주고 싶은 것들 위주로 몇 개 골라왔으니까 9개 정도 골라왔으니까 그 정도 문제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알겠지? 4번. 4번 먼저 보면 두 그래프가 서로 이제 평행하다라는 말이 있어. 그치? 그래서 1차 함수는 그래프가 굉장히 너희들이 딱 보자마자 알고 있어야 되는 특징이 뭐였냐면 그 모양이 직선이다라는 거였지. 1차 함수인 경우에는. 그치? 그래서 두 직선이 그려지는 형태를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두 직선 사이에 위치 관계다라고 해가지고 두 직선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지을 수 있냐면 서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랑 1번, 두 번째 아예 안 만나게끔 평행한 경우랑 세 번째 완전히 서로 일치하게끔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건데 지금 두 번째 경우가 바로 아예 안 만나는 경우를 우리는 평행하다라고 언급을 해준다는 거였지. 그치? 근데 얘를 이제 우리는 함수로서 1차 함수로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평행하다라는 것은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고 그리고 달라야 되는 게 뭐냐면 서로 안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y절편으로서 언급을 해줬었지. y절편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첫 번째 함수랑 두 번째 함수가 기울기는 같으면서 y절편은 달라야 된다라고 조건을 써야 돼. 그럼 기울기가 바로 x 앞에 있는 이 개수들이 바로 기울기였고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상수항이 바로 y절편이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기울기는 a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가 서로 같아야 되고요. y절편 3과 2분의 b는 서로 달라야 돼. 같으면 안 돼. 이렇게만 만족하면 무조건 평행하다라는 걸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답을 찾으면 돼. 그럼 식만 정리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식만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뭐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되고 두 번째는 2가 넘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b는 6이 아니다 라고 찾으면 답이 되겠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 중에서 6이 아니다, 5번이다 라고 답을 체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문제 잘 읽어야 돼, 얘들아. 자, 3600리터의 물을 채울 수 있는 물탱크. 이제 물탱크가 이렇게 있겠지. 물탱크가. 그치? 근데 여기에는 총 3600리터가 들어갈 수 있대. 근데 이 중에 이미 400리터가 어느 정도 차 있다라는 거지. 여기에 400리터가 이미 들어가 있었대. 그치? 근데 이제 이 물탱크에 일정한 속력으로 물을 채우고 나서 10분이 지났더니 그때 800리터가 되었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10분 동안 얼마만큼 일정한 양을 집어넣은 거야? 우리는 400리터를 집어넣었다고 우리는 파악을 해줘야지. 왜냐면 기존에 400이 있었던 게 800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10분 동안 800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10분 동안 400을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800이 되었구나라고 파악을 해줘야 돼. 그치? 그러면 지금 이제 400리터가 들어있는 물탱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전체 3600 중에서 400이 차여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은 3200리터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야. 맞아? 그리고 이 3200리터는 우리가 10분당 400이었지. 그러면 20분 지났을 때는 또 몇 분이 지났을 때에는 각각 몇 리터씩 채워질지를 우리가 정비례 관계에 의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20분 지났을 때는 당연히 800리터. 뭐 그거의 뭐 6배? 10분의 6배는 60분이고 그러면 당연히 물의 양도 6배가 늘어나서 2400리터.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3200리터는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야 되는지를 파악하려면 이 10분과 400리터가 시간과 양의 기준이거든. 그러면 양으로 나눠주면 돼. 400으로 3200을 이렇게 나눠주면 지울 거 지워주면서 8에 30이지. 그치? 그러면 8 이렇게 지워줄 거 지워주면 결국에 우리가 8배구나. 400이 3200이 되려면 8배여야 되는구나. 그럼 즉 시간도 8배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3200이 되려면 80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4번 이렇게 풀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그 다음 7번을 보면 쌤이 이제 문제를 조금 다 어려운 것들만 가져와가지고 풀이도 조금 어려울 거야. 7번 같은 경우는 쌤이 기출 요거 지필평가 준비한 것 중에서 가장 난이도 어려운 2개 중에 하나라고 쌤은 생각을 해. 알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할 수 있어야 돼. 또 얘네들의 교점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교점 하나, 교점 2개를 구해서 그 교점 2개를 지나는 직선이 결국에 뭐인 거야? 얘인 거야, 얘. 주어진 1차 방정식. 그치? 그래서 1차 방정식도 직선인 거니까 그래서 교점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두 1차 방정식의 교점은 x-y는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y는 5라는 두 식의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였지. 그래서 가감법을 이용해서 두 식을 더해주면 2x는 4, y는 지워지니까 그래서 x는 2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 요 x가 2라는 걸 만족하는 것은 이 연립 방정식 모두가 만족해. 위의 식도 만족하고 밑의 식도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둘 다 아무데나 상관없이 집어넣더라도 똑같이 y도 결과값이 나올 거야. 그러면 y를 우리는 3이라고 구할 수가 있어.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알겠지? 이게 바로 첫 번째 교점 2,3이다 라는 거지. 두 번째 식 x 빼기 y는 마이너스 1 x 빼기 2y는 2 이것도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 가감법을 이용해서 위에서 밑에 걸 빼면 조심해줘야 되는 게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다 바뀔 거야. 그래서 더해주면 돼. 지울 거 지워주면서 우리는 y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지. 요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은 연립방정식의 공통해이기 때문에 위의 식이든 밑의 식이든 둘 다 가능하다. 둘 다 만족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위에다가 대입시켜볼까? x 플러스 3 왜냐면 x 빼기 3이니까 플러스 3으로 바뀔 거야. 그게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라고 정리가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교점은 조심해줘야 되는 건 x, y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순서상은 항상 x좌표 먼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결국에 찾아내고자 하는 이 직선은 어떤 그래프인지는 2,3 이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쯤. 그래서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직선에 식을 세울 수 있어야겠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해둬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교점, 아니 한 점 2,3을 지나고 또 기울기가 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기울기. 기울기는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을 파악해야 되지. 근데 x는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2만큼 변했으니까 얼마만큼 변한 거야? 플러스 6만큼 변한 거고. y 값도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만큼 변했으니까 y 값도 얼마만큼 변한 거야? 플러스 6만큼 변한 거야. 즉 x가 6만큼 변할 때 y도 6만큼 변했기 때문에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었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었기 때문에 6분의 6인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기울기는 y는 1x 플러스 b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요 직선에 대한 1차 함수식을, 그리고 그 식이 2,3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대입을 시켜주면 우리는 깔끔하게 b를 1이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끝났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y는 x 플러스 1 이라고 함수 1차 함수식을 찾을 수가 있고, 1차 함수식은 당연히 1차 방정식으로 바꾸면 y만 넘겨주면 되지. x 빼기 y 플러스 1은 0. 그러면 x 빼기 ay 플러스 b는 0과 비교를 해주면 우리는 a가 1, b도 1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2라고 2번이라고 찾을 수가 있어. 답을. 꽤 어렵지 요거.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요거 9번은 좀 상대적으로 쉽다. 그치? 그림과 같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져 있고 90도 하고 뭐 DB랑 D랑 길이가 똑같고 EDC의 각은 68도 이럴 때 각 A의 크기를 구하시오 해서 각 A는 이쪽 부분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수직인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삼각형을 이용하면 각 A의 크기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여기 다른 한 변의 다른 한 각의 크기를 구하면 A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구하면 A를 구할 수 있겠다. 근데 주어진 게 여기가 68도이고 D랑 DB가 길이가 똑같다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거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냐면 삼각형 DEC와 삼각형 DBC가 합동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돼. 어떠한 합동 조건에 의해서?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은 대표적으로 RHA와 S가 있잖아. 굉장히 대표적인 거. 그치? 이 중에서 뭘까? 우리가 R과 H는 수직과 빗변을 뜻하기 때문에 지금 수직인 것도 확인이 됐고 또 빗변인 것도, 빗변은 공통이거든. 그리고 하나 더 알고 있는 게 우리는 변의 길이가 똑같다는 걸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RHS에 의해서 합동이 되고 합동이기 때문에 똑같은 각의 크기를 가질 거야. 그래서 68도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68도야. 그러면 세 각의 크기를 다 더하면, 이렇게 세 각의 크기를 다 더하면 평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한 각이 몇 도여야 되는 거냐면 180도에서 68의 2배 136, 그치, 136을 제외한 44도? 44도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러면 A는 우리는 두 개를 더했을 때 90도여야 되는 거니까 46도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 그치? 더하기 빼기만 조금 더 계산 실수 안 하게끔 잘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9번에 5번. 그 다음에 13번. 요거 조금 많이 어려웠지. 평행사 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5개나 있어, 얘들아. 근데 그 중에서 23번 같은 경우에는 A, B와 DC가 길이가 똑같다라는 게 주어진 상태야. 근데 이 중에서 하나만 추가가 될 때 평행사 변형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게 무엇이어야 되냐라는 건데, 자, 먼저 사각형 ABCD를 한번 그려볼게. 사각형 ABCD가 어차피 평행사 변형이어야 되는 거니까 평행사 변형처럼 그려주고 ABCD,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게 AB의 길이랑 CD의 길이가 이렇게 똑같다. 이거는 지금 알고 있어. 알겠지? 그럼 이 중에서 AD랑 BC, 만약에 AD랑 BC도 여기가 길이가 똑같아져. 그러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평행사 변형이 되는 게 맞지. 기억은 맞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다시
어 AD랑 AB랑 DC가 평행하다. AB, CD, DC. AB랑 CD가 평행하다. 이것도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였었어, 얘들아. 예를 들면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와. 길이는 무한히 있는 거야, 얘들아. 길이는 무한한 두 직선이야. 평행한 것뿐이고. 근데 거기에서 길이가 똑같게끔 변을 아무렇게나 잡아. 길이가 똑같게끔 변을 아무렇게나 잡아. 그렇게 하면 평행하면서 길이가 똑같아지면 그 두 변을 서로 연결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무조건 평행사변형이 돼. 이거는 동의각과 억각의 개념으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지.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니은도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조심해줘야 될 게 있는데 바로 3번 같은 케이스야. 3번을 보면 지금 AB랑 CD가 평행한 게 아니라 어디가 평행하다고 되어 있냐면 AD랑 BC가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조심해줘야 돼.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AD랑 BC를 이제 평행하게 길게 쭉 가져왔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연결하는 부위가 ABCD잖아. 그래서 ABCD를 길이가 똑같게끔 연결할 건데 쌤이 그린 것처럼 평행사변형이 되게끔 AB와 CD를 잡을 수도 있지만 평행사변형이 안 되게끔 이렇게도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AB와 CD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되기도 하지만 안 될 때도 있어. 얘는 우리가 정확하게 무슨 사각형이냐면 등변사다리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그치?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디귿은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디귿이 들어간 거는 다 틀렸어. 3, 4, 5번은 다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기억 니은은 확인했으니까 리을 아닌 미음인데 얘들아, 이 리을과 미음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A와 D가 180도다. 이거 한번 잠깐 오른쪽에 다시 한번 그려볼까? 사각형이 주어지고 A, B, C, D가 주어져 있는데 A를 몇 도인지 모르지만 뭐 각을 A라고 해. 그래놓고 D랑 더했을 때 이제 180도야. 알겠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A랑 플러스 D를 더한 게 180도여야 되잖아? 그러면 이 AD의 연장선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D의 반대편 각, 외각 이 부분도 외각도 당연히 내각과 합쳤을 때 180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의해서 외각이 A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괜찮아 이거 이해돼? A와 D가 더했을 때 180이니까 외각과 내각의 크기의 합도 180이라서 무조건 이 외각이 A일 수밖에 없어. 여기가. 알겠지? 그러고 나면 동의각의 크기가 이렇게 같아져 버리잖아. 그래서 동의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AB와 CD가 평행하다라고 주장을 해줄 수가 있어. 즉 무슨 내용이랑 똑같아? 리을은 니은하고 같은 말이야. 같은 주장이야. 그래서 리을도 맞고 미음 같은 경우에는 디귿하고 같은 말이라서 같이 둘 다 틀려. 디귿도 틀리고 미음도 틀려. 알겠지? 답은 1번이다라는 거. 이거 꽤 어려웠어. 13번. 그 다음에 뭐 무게중심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 우리가 무게중심 하면은 딱 떠올려야 될 거는 두 개만 떠올리면 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뭐다? 세 중선의 교점이다라는 거. 그리고 무게중심이 중선을 1대 2로 쪼갠다, 뭐 나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사실만 알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러면 어디를 더했을 때냐면 GBD와 GC를 이렇게 더하고 나면 그 넓이가 6이래. 알겠지? 요거 별거 없는 게 얘들아, 별거 없는 게 뭘 파악할 줄 알면 되냐면 GBC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자 할 때 밑변을 BC를 밑변으로 둔다면
높이를 우리가 어디로 봐야 되냐면 높이는 이 밑변의 수직거리인 요 GD가 아니라 G A B C D E F G B C D E F G GH로 봐야 된다라는 거지. GH 여기 수직거리인 GH로 봐줘야 돼. 그리고 다시 ABC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을 BC로 봤을 때 높이를 ABCD GHI 여기 AI로 높이를 봐줘야 된다라는 거지. 수직거리로. 괜찮은가? 근데 지금 이 파란색과 쌤이 지금 임시로 그린 이 보조선은 무조건 몇 대 몇이냐면 1대 3이야. 1대 3. 우리가 무게중심은 1대 2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1대 2이기 때문에 전체 비교를 해주면 1대 3이라는 거고, 그 1대 3은 직각삼각형의 뭐 닮음, AA 닮음에 의해서 우리가 높이들도 1대 3이다라고 당연히 주장을 해줄 수가 있어. AA 닮음이라서. 여기 각이 공통이고 수직이니까. 알겠지? 그러면 밑변은 그대로인데 그대로인데 높이만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3배가 되는 삼각형이라서 ABC의 넓이는 그냥 6의 3배 18이다 라고 해주면 된다는 거지. 답은 4번이야. 4번. 알겠지? 삼각형의 높이는 밑변과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해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2번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이제 적힌 카드가 6장이 있어. 그 중에서 이제 2장을 한꺼번에 뽑아. 그럼 쌤은 항상 이제 2장을 뽑는다면 이렇게 2개를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해놔. 1장, 2장. 그래서 한꺼번에 뽑았는데 자연수를 이제 만들 때 그게 4의 배수일 확률. 그러면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연히 분수로서 전체의 경우의 수 분의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문제가 답이 나와야 돼. 그치? 그래서 분모부터 구해보자. 전체의 경우의 수는 우리가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개지. 두 번째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겠어? 2장을 한꺼번에 뽑는 거니까 앞에 거랑 다른 카드가 나와야 돼. 겹쳐서 나올 수가 없어서 5개가 있을 거야. 동시에 뽑는 거니까 우리는 전체의 경우의 수가 30이다 라고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4의 배수가 나타나는 경우를 일일이 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으면 10의 자리가 1일 때 그때 4의 배수인 수는 12와 16 정도가 되겠지. 나머지는 없지. 그치? 이런 거 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20일 때 10의 자리가 2일 때에는 20도 되고 24도 되고 28도 되고 다 아는데 우리는 지금 카드가 1부터 6까지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20 같은 경우도 안 되고 28도 안 되고 우린 뭐만 된다? 24만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속 세주면 32, 36 찾을 수가 있고 40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해줘야 되는 게 44, 그러니까 맨 처음에 40대 4의 배수인 거는 40과 44와 48이지. 근데 0이나 8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카드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케이스고, 44 같은 경우에는 4라는 카드가 있지만 4라는 카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번을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44도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좀 조심해줘야 돼. 그 다음에 50번대인 경우는 52와 56이 될 테고, 또 60번대로 넘어가면 64 이거 하나 정도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총 경우의 수를 원하는 것을 세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다 해서 30분의 8 약분을 해주면 15분의 4번이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쌤 틀리는 거 아니겠지? 맞겠지? 맞을 거야. 경우의 수 쌤도 이렇게 세다 보면 은근히 헷갈리는데 규칙적으로 셌잖아. 쌤이 10번 때부터 차례대로 규칙적으로 셌잖아. 그래서 쌤은 그냥 뭐 맞겠다라는 느낌이 들어. 규칙적으로 했기 때문에. 알겠지? 너네들도 규칙적으로 하면 좀 더 자신감 있게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놓치는 경우도 잘 없게 되고. 23번
23번도 좀 어려웠지. 쌤이 볼 때는 이것도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 1부터 99까지 적힌 9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근데 이제 공 한 개를 임의로 꺼내는데 2를 포함하지 않는 수, 즉 34나 70과 같은 그러한 공이 나타날 확률이니까 분모는 일단 90으로 고정이야. 그치?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분자를 잘 셀 줄을 알아야 되는데 2를 포함하지 않는 수를 가장 작은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10, 11, 12는 안 돼. 13, 14, 15, 16, 17 너무나도 많다는 거를 벌써부터 느낌이 와. 즉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거꾸로 풀자라는 거지. 어떻게? 2를 오히려 포함하는 숫자를 세. 2를 포함하는 숫자를 센 다음에 90에서 이렇게 빼주면 개수를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는 거지 얘가. 그치?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2를 포함하는 숫자를 세줄 거야. 괜찮을까? 그럼 2를 포함하는 숫자 한번 세보도록 합시다. 12, 22, 32, 42 쭉쭉쭉 해서 82, 92까지 우리가 쭉 다 셀 수가 있어. 그러면 1의 자리가 2인 경우는 다 셌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지. 그럼 그게 몇 개냐면 1, 2, 3, 4, 5, 6, 7, 8, 9 9개다 라고 파악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2가 들어가는 숫자는 당연히 1의 자리가 2일 수도 있겠지만 10의 자리가 2일 수도 있는, 즉 20번대의 숫자들도 다 세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20번대도 다 세면 될 것 같아. 20, 21. 근데 22는 조심해야 돼. 22는 지금 이미 센 거야. 9개로. 그래서 22는 제외하고 23, 24, 25. 그래서 쭉쭉쭉 해서 28, 29까지 개수를 세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 네모칸 쳐진 거는 지금 0부터 9까지인 거니까 총 10개인데 그 중에서 22를 제외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를 빼서 9개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9개 그리고 요렇게가 9개 총 18개다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90분의 18이라서 약분을 해주면 10분의 2 한 번 더 약분되네. 5분의 1 3번이라고 답을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어려웠지? 그치?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요건 별거 없으니까 후다닥 넘어가자. 흥민이랑 강인이가 이제 성공을 할 확률이 7분의 6과 5분의 4야. 근데 한 번씩 승부차기를 할 건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승부차기를 성공할 확률이라고 물어봤어. 이게 뭔 말이냐면 너희들이 케이스를 나눌 수 있어야 돼.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성공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흥민이가 성공을 하고 그리고 강인이는 실패를 하는 케이스. 이 경우도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또는 어떤 경우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오히려 흥민이가 실패를 하고 강인이가 성공을 할 케이스도 이러한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돼. 요거는 AND야. AND의 기호다 얘들아. 이거 키보드에서 많이 봤지. 이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다 구해줘야 돼. 그래서 흥민이가 성공하는 건 당연히 7분의 6, 그리고 강인이가 실패할 거는 당연히 5분의 4의 반대 5분의 1, 그리고 동시에 얘네들이 이렇게 성공과 실패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반대되는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흥민이가 실패하는 거 당연히 7분의 1, 그러면서 강인이는 성공을 해야지. 그러면 각각의 케이스가 7, 5, 35, 6, 7, 5, 35, 4. 근데 각각의 케이스가 이거나 또는 이거인 거니까 더해줘야 돼. 답은 35분의 10. 너무나도 쉽지. 7분의 2. 1번이다. 문제 풀면 이 정도로 풀 수 있으면 지필평가는 아마 실수만 안 했다면 100점을 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쌤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네. 알겠지? 너희들도 그 고생 굉장히 많이 했고
지필평가 아쉬움이 좀 있겠지만 복습도 나름 잘 해보고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왜 틀렸나 자기가 한 번쯤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 알지? 고생했고 그래 온라인이지만 열심히 스스로도 또 알찬 시간을 보내도록 합시다. 고생했어.